이전 강의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 디자이너 편인데요. 아트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아트 디자이너 편은 크게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원화 작가가 있겠죠. 화보 만드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링.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원화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 3D 맥스에서 캐릭터로 제작하는 모델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잡혀져 있는 그 모델러는 형태만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입혀질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게임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들, 그래서 그런 어떤 질감적인 부분들, 이게 돌 같은 느낌, 그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배경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이와 같이 잘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게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여주기 위한 애니메이터라는 그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분야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어느 한계에 가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물론 그 개인이 나는 애니메이터라고 해서 애니메이션만 할 것이 아니라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섭렵하기 위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데생입니다. 그렇죠? 데생. 그래서 데생은 뭡니까? 실제로 그 드로잉을 얘기를 하죠. 실제로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감각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래픽 디자이너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애니메이터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원화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려져 가지고 이게 탄탄하게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트 디자이너에서는 이 어떤 데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미적 감각, 그렇죠? 미적 감각은 이제 색채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만 이 아트 디자이너를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프로그래머도 보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트 디자이너는 또 예술 쪽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꼭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여러 가지 소양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계적으로 우리가 학습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 크리에이터 편이 있는데요. 사운드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 방법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사운드는 보통 외주를 주는 경향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들을 이렇게 작곡 작사를 해보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연습 중에 보면은 게임 플레이를 무음을 해놓고 어울리는 곡을 맞춰보는 연습이라든가, 또는 게임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이제 사운드를 이제 해보는 것이죠. 무음으로 해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내용하고 게임 내용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분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이란 것이 게임 플레이만 으로도 그 유저들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게 되는 배경음악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게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나오지만 또 그 배경음악, 그것도 OST로 또 CD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이 게임을 한 후에 그 BGM이라든가 SE가 기억에 남는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그 유저는 한 번 더 게임을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운드 크리에이터 편에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생각해야 될 하나의 요소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래너 편입니다. 그래서 플래너 편은 기획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게임 발상. 그렇죠? 그래서 게임 발상은 답이 없습니다. 기획자라고 해가지고 기획에 관련된 어떤 책이 있다. 그래서 그 기획책하고 또 다른 기획책 보잖아요. 다 달라요. 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게임에 따라서 계획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그 같은 기획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렇죠? 거기 또 개발사마다의 또 게임을 개발하는 그 어떤 기획적인 어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표본들을 통해서 기획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그다음 그 회사에 맞춰서 우리가 기획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 발상이라는 것은 공략 방법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법,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또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게임 발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연상. 그렇죠. 요 연상은 저도 굉장히 추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규격이 짜서, 자, 우리는 서론부터 만듭시다. 자,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합시다. 이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 공통된 모임으로 모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커피도 마셔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 때 중요한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문장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단어를 얘기를 함을 통해서 그 단어하고 연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파생을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자유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같은 자유연상 방법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냐면은 마인드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기획, 생활 계획이라든가 스케줄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 마인드맵이라는 요소가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같은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과거에는 종이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종이에다 기록하게 되면 보존이 굉장히 어렵죠. 하기는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을 해주는 전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제가 추천한 프로그램은 엑스마인드라는 이와 같은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RC 만든 그 회사에서 또는 R마인드라는, 그렇죠? 이런 토종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이와 같은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룰 구성. 굉장히 중요하죠. 놀이는 있는데 무슨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 놀이에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래서 룰을 정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 룰 안에서 재미를 가지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구성들. 자, 컨셉 찾기. 그렇죠? 그래서 게임의 재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플레이 해보고, 또는 동영상을 보고, 또는 직접 해봄을 통해서 그 같은 그 재미라는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나눔으로 통해서 우리의 게임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완전히 새롭게 갈 것인가, 뒤엎고서 기존의 많은 게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재미들을 뒤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뭡니까? 기존의 게임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재미를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1%, 그렇죠? 그 1%의 색다른 재미를 가미를 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고려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메탈 기어 솔리드 여러분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목숨을 건 숨바꼭질. 우리나라 그 단어대로, 그렇죠? 숨바꼭질.
목숨을 건 숨바꼭질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게임의 전반적인 전반에 대한 이해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획자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 무엇을 뭔가 찾아다니고 그렇죠? 무언가를 그런 것을 재미로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면은 기획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요즘 그 시대로 봤을 때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기획자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획자는 사실 뭡니까? 그 게임을 디자인하는 친구이고 그 다음에 그 기획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출되죠. 그리고 또 이런 기획이 그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게임을 개발하고 난 후에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많은 손해를 보겠죠.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획자 부분을 잘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신입에 관련된 어떤 기획자보다는 좀 더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그 기획을 해봤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되어서 상용화하고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게임을 기획한 그런 기획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기획자가 이런 게임 회사에 참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머 하다가 또는 그 그래픽 하다가 이런 친구들이 조금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찼을 때 이제 기획자로 전향을 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활동을 위한 힌트. 자, 취업 시 필요한 준비 서류는 뭐 이력서,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여기다 하나 더 알파 플러스 한다면 이제 실제로 본인의 실력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만 하겠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가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 실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이제 보게 되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한 그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그냥 거기서 그냥 하고 그냥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라든가 그렇죠?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쭉 해왔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심사위원한테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됩니다. 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블로그들을 운영하게 되면은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헤드헌터들이 있어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정말 괜찮은 블로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괜찮은 실력 가지고 있구나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가서 픽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뭐 기본적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에 취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자, 그래서 기획자부터 프로그래머까지 쭉 전체적인 사항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과 직업들이 전부 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은 그 일들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같은 어려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한 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 간다면 그 같은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쉬워 보이고 이제 능숙하게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쭉 전체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 어느 편에 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이라는 그런 큰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